저한테 주어진 오늘 임무가 우리 영남대학이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특별히 좀 저희들이 중점을 많이 두는 분야가 이제 기술 사업화 형의 그 산학협력. 이제까지는 산학협력이 과제를 수주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산학협력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기술 사업화까지 가는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소개해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듣고 갈 생각으로 좀 왔습니다. 이거 넘기는 게 이쪽에 있나요? 예. 그래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산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연구행정 분야가 아니고 기술사업화 쪽이니까 저희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시기구가 있는데 상시기구 한 개가 기술 이전 센터, 기술 사업화 추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추진센터를 이제 우리가 YUTLO라고 명명하는데 YUTLO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 사례라고 파악이 되는 것, 실제 성공 사례를 어떻게 추진해서 그런 성공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산단장으로 부임한 지 한 1년 10개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4년 1월에 부임을 해서 저희 총장님하고 이제 미션을 받은 다음에 먼저 저희들이 역량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권역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없고요. 대구 경북 권역에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산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야 될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산단을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역량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기초 연구 분야에서 아직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넘버원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역에 이른바 유명 국립대학인 경북대학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기초 분야에서 저희들이 중상위권은 달릴 수 있겠지만은 넘버원이 되기에는 좀 역량이 많이 딸리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대학이 사이즈가 연구하지 않고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학부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가기에는 또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이 뭘 정하냐면 적어도 대경권 대구 경북 권역에서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선도하는 대학으로서는 넘버원이다. 산학협력 선도 측면에서는 경북대학이나 포항공대에 전혀 뒤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좀 추구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의 비전의 첫 번째 목표로서 대경권 넘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허브대학이라는 목표를 정했고요. 나머지 모든 이제 전략이나 이거는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다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개편을 했는데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대학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직도 산학협력단을 2004년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5% 이상의 산학협력단이 연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행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걸 도와주는 연구 지원 업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를 따가지고 오시면 연구 과제비를 관리해주고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행정 중간 업무, 연구 행정을 하는 것이 산학협력단, 지금도 95%의 산학협력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산학협력을 선도하기는 힘드니까 연구 행정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이제부터는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을 실제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그쪽으로 전부 조직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저희 작년에 저희 총장님하고 제가 산단장이 처음 되면서 같이 이제 어떤 합의를 보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끝이 나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이 이제 지방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들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재원을 그 n분의 1로 쪼개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작업을 좀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교내 역량을 좀 결집을 하자. 그래서 교수 개인이 알아서 과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본부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는데, 대학본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는 좀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그 정한 분야가 크게 세 가지의 융복합 분야를 대학 주어진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Green Innovation for Tomorrow라고 그래서요. 이른바 기프트 플랜이라는 건데, 기프트 플랜은 주로 이제 녹색 관련, 예를 들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또 LED 조명, 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그린카라든지 지금 한창 나오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그린 이노베이션 투마로에 해당되는 그러한 융복합 분야를 집중 육성 분야 하나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문사회가 있는 우리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저희 대학 영남대학이 다양한 그 장점을 가진 인문사회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저희 그 유교문화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옛날부터 한국어과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과였었고요. 그 명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경북이 유교문화의 중심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유교문화가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유교문화가 아니고 이거를 실제 이제 밸류화 해가지고 부가가치화하는 cultural value creation이라고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문화가치 창출 분야로 두 번째로 정했고, 세 번째가 저희가 또 생명의학학 분야가 지역에서는 제일 강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에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약대가 우리 영남대에 생겼습니다. 약대가 제일 전통이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역량에 의해서 생명공학부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른바 H2O 플랜이라고 그래서 Health to Happiness Oriented 플랜 해가지고 첨단 의료 융복합 분야의 연구 프론티어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영남대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자원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보는 것이 이렇게 이 기프트 플랜, CBC 플랜, 그다음 H2O 플랜으로 돼 있고, 실제로 여기 산학협력단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 자산을 이제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학이 한 10년 동안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실제 실질적인 아웃풋도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학 분야하고 그린 분야하고 이런 분야에서 제일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과 대외 여건 또 이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이 세 분야를 특히 우리 영남대학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조직 개편을 상당히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원래 행정 지원부서로 있던 연구행정팀이나 연구관리팀이 이런 과제 이제 관리하고, 연구지원팀이라는 게 교수님들 연구 지원해주는 이런 부서들인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하고 기술이전 사업화센터 또 창업보육센터를 전부 산학연구기획팀하고 같이 편제를 시키고, 대학 조직이니까 여기 산학협력단 조직기구에는 빠집니다만 사실상 우리 대학에 있던 중앙기기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앙기기센터도 산학협력단장 산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기센터하고 이런 기술이전 사업 창보 중소기업 산학협력단 이것이 우리 산학협력단의 기존 조직하고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별도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 대학들이 협력을 해서 대학 공동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술 사업하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내고,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정부 사업단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러한 형태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작업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산학협력단만 대학 내 산학협력 조직으로 존재하면 좋은데, 이 정부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최근에 창조경제하니까 이제 모든 부처가 다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사실 대학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표적으로 산학협력 사업이라 들고 나온 게 링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사업은
또 정부에서 주면서 이거는 산학협력단에 배치를 하지 말고 총장 직할로 배치를 해라. 그래서 총장 직할 링크 사업단이 또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또 산학협력단에서 기존에 또 산학협력이 되고 그래서 초창기에 좀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매칭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워서 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링크 사업단하고 산학협력단 사이에 뭐 알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충돌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단 단장을 맡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링크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럴 필요 있느냐. 결과적으로 산학협력이라는 거는 다 학교 자원을 잘 활용하고 외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는데 링크 사업단이 따로 있고 산학협력단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피지컬하게 묶어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YURC라고 그래서 영남 유니버시티 R&BD 코디네이션 위원회에서 YURC 특별위원회라는 거를 그 총장 직할로 구축을 하고 부총장님을 교학부총장님을 저희 위원장으로 모셔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링크 사업단하고 그 저희 산학협력단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 약간 마찰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틀리다 보니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히 그 링크 사업단하고 산학협력단이 서로 윈윈하는 구도로 가게 됐는데 뭐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조직을 만드는 데 들어가 있는 그 필로소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공감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URC 위원회가 기술이전 사업화 센터라든지 우리 산단의 연구기획팀이라든지 또 중앙기기센터라든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라든지 인근의 링크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아우르는 어떤 중심 조직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서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첨병이 되는 그 조직은 여기 있는 기술 이전 그 사업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UTLO라고 부르는데 그 YUTLO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YUTLO는 그 자체의 이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저희들 목표로는 이 TLO 측면에서는 전국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각 부서별로 정량 목표가 있는데요. 2018년도엔 10위권 안에 일단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YURC의 도움받고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이 모인 이 안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센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론 이제 그 교내의 그 기술을 발굴하는 거 이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니즈를 또 별도로 그 패러럴하게 발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매칭시키는 거.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세 가지 활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특허를 내시면은 보통 산학협력단이 관리를 잘 안 해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그냥 변리사를 이렇게 친구 변리사나 아니면 아는 사람 아는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소개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산단 차원에서 보니까 이 특허 같은 경우 청구항 이런 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급하게 막 이게 업적 위주로 내다 보니까 청구항이 엉망이 돼 가지고 이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소유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담 대리인 제도를 정해서 일단 교수님이 잡아오시는 거는 일단 접수는 해드리는데 그 한 개 변리법인이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IT 분야, 그 다음에 NT 분야, BT 분야인가요? 그죠? IT 분야, NT 분야, BT 분야로 나눠서 그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변리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변리법인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대표 변리법인을 IT, ET, NT 분야별로 상당히 그분들은 상당히 경험도 많고 정평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분야를 구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엔 자기 빨리빨리 하려고 이제 가져오시다가
막상 이제 이런 그 전문 분야별 전문 법률법인을 해주니까 자기가 내는 특허의 청구항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지적재산권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 대리인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규정화시킨 게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특허를 내시면은 특허를 그냥 자기가 대충 써서 아는 변리사하고 해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나 이런 특허 내니까 기술이전 사업반에서 행정 처리해 주시오 하면 우리는 서류 받아가지고 직원도 없으니까 받아서 그냥 제출하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또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에 연구 행정만 하는 산학협력단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수님이 이제 발명하게 되면 직무 발명이니까 소유권은 저희 대학에 있거든요. 소유권이 대학에 있으니까 반드시 특허 발명 신고를 하게 되면은 특허 경비를 지원해 드리기 전에 어떤 걸 규정화시켰냐면은 심화 인터뷰를 규정화시켜 버렸습니다. 심화 인터뷰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 특허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특허 지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제 심화 인터뷰를 하게끔. 저도 제가 지금 올해 학교 근무한 지 21년 차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특허 써서 내면은 이제 특허가 나가고 그랬는데 올해 제가 발명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너무 좋더라고요. 발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문 변리인이 와가지고 저는 이게 한 개의 특허라고 생각하고 써냈거든요. 근데 보더니 이거는 이 공정 개발 쪽은 이건 특허를 내시더라도 이게 나중에 지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쪽이 똑같은 공정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노하우로 빼시고 제품화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특허로 하시고 그 대신 이 공정을 만드는 장비를 특허로 걸면은 이 특허가 두 개가 되고 특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는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 한 개 내려고 했던 거를 결국 세 개가 된 겁니다. 노하우는 빼내고 특허 두 개가 나가는. 이러한 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이걸 규정화하니까 당장 반대를 하십니다. 내가 내려고 하는데 왜 발명 인터뷰를 왜 시키고 귀찮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근데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발명 심화 인터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YU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는 몇 개 실험실을 아예 골라가지고요. 전방위로 도와주는 YU C랩도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니즈를 이제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은 그렇게 많이 직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해서 주로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최근 한 3, 4개월 동안 회원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이게 도메스틱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웃소싱도 저희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시드 머니도 좀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자금도 따와서 이제 지원해 드리고요. 사업화 될 만하면은.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도 지금 저희 TLO가 붙어서 조인트 벤처 하는 회사도 끌고 와서 교수님 기술을 써서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도 해드리고 지금 현재 한창 매주 회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부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제공해 주더라도 이제 쓰는 사람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보도 보고 할 수 있게끔 기술 사업화 포탈의 이름을 커넥트 YU 영남 유니버시티 줄여서 커넥트 YU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커넥트 YU 지금 기술 사업화 포탈을 구축을 하고 내년 저희들이 2월 말서부터 이제 이 포탈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것이 뭐냐면 마침 제가 이제 그때 산업부 잠깐 파견 근무 나갔을 때 키스티하고 정보 있지 않습니까? 키스티하고 뭘 했냐면은 제가 태양광 분야, 태양광 PD를 했었는데요. 태양광 분야에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를 마지막 제가 미션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정보는 뭐냐, 우리 연구한 연구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연구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업화 추진하는 거 또는 지속 R&D에 그 지속적으로 줘야 될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툴로 쓰려고 정부 전체 이제 R&D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쓰려고 작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와서 그 하던 그 회사들을 잘 아니까 그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 교수님이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한 1,000명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적재산권하고 논문 이런 게 개인들은 잘 아시는데 이게 연동도 안 되고 어느 분야가 이게 강점이 있는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연구 행정팀의 직원이 제목을 봐서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분석해주고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 우리 산단 전체에 연구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아마 전국의 산학협력단 중에서 그 연구 정보 빅데이터를 가진 대학이 지금 포항공대 카시다 아마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 생기는 딱 타이밍에 저 사업화 포털 얘기가 나와서 이 커넥트 와이유하고 저 영남대 연구정보 빅데이터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술 사업화 센터의 구성은요. 저희 그 기술 사업 이전 사업화 센터가 전국 산단 중에서 이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조직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일단 센터장은 연구 부처장님이신 그 국제통상학부의 김순철 교수가 맡고 계시고 기획팀장이 이제 담당 팀장이어서 산단하고 연결고리를 여기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팀으로 보면 이제 기획 2개가 되는데 기획 1개는 주로 이제 사업단 관리하고 대형 국제과제 수주하는 쪽이 기획 1개고 기획 2개가 이제 완전히 기술 사업화 쪽인데 여기에 이제 그 차계장 계장 여기 그 김현미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기술거래 기관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곽분옥 선생도 기업에서 그 해외 마케팅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정규직하고 이제 계약직 포함해서 총 한 8명 정도의 그 TLO 조직을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도 저 정도 한번 해볼 만한 수준이 아닌가. 아직도 여러분들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도 대부분의 산단이요. TLO라는 조직은 존재하는데요. 조직도상에. 대부분의 연구처의 연구기획팀의 직원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재 TLO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그 TLO 조직이 쓰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수님들이 주시는 서류 받아가지고 그 법무법인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실적 등재해주고 그거밖에 못합니다.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걸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에 관련 연구비라는 건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운이 좋아서 지금 정부의 그 창조경제 바람하고 매칭이 돼서 교육부에서 주는 그 브릿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브릿지 사업이 바로 기술 사업화 사업이거든요. 브릿지 사업을 경북대하고 연합팀을 만들어서 따가지 왔고 또 발명 인터뷰 사업 또 산학협력 중개센터 사업 등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대부분의 TLO 사업단이 1년 예산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총알이 필요해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디 나오지? 뒤에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여기 나오네요. 국고지원금에서 이게 이제 매칭 펀드하고 합치면 한 6, 7억 되나요? 그죠? 학교 매칭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7억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7억이면 사실 연구과제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연구과제 뭐 큰 거는 10억, 20억 되니까. 근데 순전히 기술 사업화 지원 금액으로는 7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소프트머니거든요, 일종의. 큰 돈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학이 5천만 원 쓰는 그 조직이면 저희들은 한 7억 정도를 써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실제 R&D 과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R&D 과제 이거 쓰면 뭐 금방 다 없어지는 거죠. R&D가 아닌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그런 총알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저희들이 역량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칠 것도 없고요. 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다 공개된 자료니까 보여드리면은 저희들이 한 2012년까지 1년 내내 그 기술 이전해가지고 걷어들이는 사업이 한 2, 3억 번이었습니다. 근데 2, 3억이면 진짜 작은 것 같은데요. 전국 대학의 80%가 2,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데는 논문이나 썼지 그 기술을 팔아서 뭐 사업화해서 수입을 한다 이 자체의 개념 자체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MB 정부 때까지도 대학이 장사를 해가지고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이 2억이 넘으면 상당히 기술 이전 사업을 잘하는 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2억 미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했는데도 기껏해야 보시다시피 1년 동안 한 25건 정도 하면서 한 3.6억 정도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창조 경제를 내세우면서 발빠르게 저희 대응을 해가지고 그 2013년도에 15가지를 올렸습니다. 300% 정도를 업을 시켰습니다. 뭐 지금처럼 그 포털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화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희 산단은 그걸 탈피해서 철저하게 기술 이전 사업화가 돼서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면은 거기에 참여한 우리 직원들도 기여자 보상을 법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월급 외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내 월급도 더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여를 열어드렸다는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희 TLO에서 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 이런 겁니다. 대학 기술 이전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사업. 요게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사업이라는 건데요.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게 그 발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식재산원에서 하는 발명 인터뷰 IP 사업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북 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 이전 사업. 또 대경권 텍 스타트업 설립 촉진 사업. 성과 향상 역량 강화 사업. 연구재단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해서 이것이 다 합치면은 학교 매칭까지 포함해서 한 제가 알기로는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저희들 어떻게 지적재산권은 다 아시니까 이제 설명 안 해요.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하고 이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지식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YU TLO에서는 일단 그 발명 신고를 교수님이 하시게 되면은 국내로 나가는 특허는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비용들을. 근데 이 발명 인터뷰를 반드시 우리가 규정상 집어넣어서 모든 국내 특허든 해외 특허든 발명 인터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규정화시켰고 그래서 발명 인터뷰 결과 이거는 국내 특허로만 해놓고 몇 년 보다가 뭐 이건 국제 특허까지 할 정도의 시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내 특허 지원을 100%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중간에 평가를 해서 등록을 유지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까지는 이제 교수님이 되면 100% 다 해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 장롱 특허를 위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산단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되면 다 받아줬는데 포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이제 뭐라고 해요? 자유발명? 자율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리는 자기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버리는 입장에서 사실은 언젠가 정말 잘 될 거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발명 신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장롱 특허인 거는 아예 그냥 접수를 하지 않고 자유발명으로 가십시오. 가시려면 본인 돈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대신 100% 지원해드리고 해외 특허가 사실 이제 그동안은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특허를 많이 내시지도 않고 또 많이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해외 특허는 1,000만 원, 3천만 원 들잖아요. 그 국가에 따라서. 그러니 교수님들이 다 욕심은 해외 특허를 내시고 싶어는 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산도 없으니까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발명 인터뷰를 하면서 이건 심화 인터뷰에서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를 받아서 5등급으로 지금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등급 A, B, C, D에서 S등급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될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PCT 출원한 다음에 개별 국가의 3개까지 100%다. 우리 산단이 100% 지원해줘. 이제까지 저희 영남대학의 해외 특허 시스템은 100% 지원이 없었습니다. 맥시멈이 50%예요. 그러니까 50%만 해도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을 교수님이 부담해야 되니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지적사항이 꽤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100% 지원해 주는 것도 S등급을 해주고 A등급은 70%, B등급은 50%. 요까지가 이제 우리 갔죠, 그죠? 요까지가 갔고 CD 등급은 사실 넣어놨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 교수님도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혹시 스폰서를 받는 소스가 있으면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50%를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평가를 해서 100% 지원서부터 5% 지원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업무 추진 프로세스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 기술이전 사업센터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요. 그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전 사업센터가 맨날 책상 지키면 정말 할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설명회, 기술 3당, 가서 노는지 진짜 일하는지 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일단 나가라. 나가서 뭐가 되든지 간에 결과로 평가할 테니 나가서 놀든지 상담을 하든지 하여간 돌아다녀라.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촉진하고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국한이 되니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커넥트 Y라고 하는 그 기술 이전 사업화 포털 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2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탑다운의 어떤 그 공급자 중심의 우리 테크푸시라고 그러는데요. 테크놀로지 가지고 다니면서 밀어넣는 테크푸시 방식의 이제 기술 사업화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니즈 파악을 해서 이 니즈가 있으니까 이제 그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기업체가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방향을 트시면은 매칭이 딱 될 것 같으니 이쪽으로 좀 연구를 좀 쉬프트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여기 마켓풀 방식에서 마켓풀 방식하고 테크푸시 방식을 동시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발굴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발굴 방식은 우리가 일단은 출원된 특허를 가지고 이거를 분류한 다음에 수요자를 탐색하고 마케팅 사업하는 이 2개가 같이 패러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발명 인터뷰를 직접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그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이렇게 발명 인터뷰를 하고 있고 심화 인터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외 특허 주로 낼 때 하는 거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한 6, 7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6, 7명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게 저는 아니죠. 저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발표도 하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영남대 그 지방 이 경산 지역에 아까 직원 한 8명 데리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연을 확대할 거냐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뛰어다닐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탈은 일단은 우리 거를 잘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포탈은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커뮤니케이션망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슈타인바이스라고 그랬어요. 슈타인바이스가 이제 독일이 본사가 있는, 독일이 어디죠? 프랑크푸르트인가? 프랑크푸르트에 본사가 있는 데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슈타인바이스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이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켓 풀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분야에 있는 맞는 걸 골라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들어가서 다 검색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있는 거를 택 푸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 슈타인바이스하고의 우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아마 슈타인바이스가 대학하고 이게 맺은 게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최초죠. 대학이 슈타인바이스는 주로 국책연구기관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이런 걸 안 하는데 약간 저희들이 그 다가가서 아주 성의껏 우리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저 본사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1인류대학도 아닌데 영남대학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올 한 몇 달 전에 그죠? 올해 그 슈타인바이스 한국 지사장하고 제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그 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파이낸싱 문제가 생겨서 다행히 그거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창조경제를 하도 청와대가 미니까 그 압력이 대학이나 기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업적을 좀 쌓아야 되나 봐요. 이 창조경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디냐면 그 신한은행하고요. 신한은행하고 기부하고 영남대하고 3자 그 MOU를 맺어서 영남대에서 나오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그 파이낸싱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팀이 붙어서 한 번 더 봐주고 괜찮으면은 자금 융자를 해주는 걸로 그런 그 업무 협약을 또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주변을 이제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담당 직원한테 문의해 주시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기술을 발굴한 거를 특허를 내서 택 푸시 방식으로 이제 밀어내야 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밀어내고 나면은 보통 기업들이 싸게 한 번에 사고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건한데 올려가지고 기술 이전 수입액은 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기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이. 그거를 조금 기업이 약간 양보를 해주면서 자기네 자본을 투입하고 우리 기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져가면 더 큰 파이로 가져갈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특허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 특허 한 개 가지고 기술이 되고 사업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 하려면 특허 한 개에 주변 특허들이 막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인프라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수님 혼자서는 못하나 이거를 지주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 조인트 벤처를 JV를 만들어줘야지 꽃을 핀다. JV가 성공할 확률은 아까 그냥 쉽게 기술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은 한 개 터트리면 저거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니까 그런 대박 내는 것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술 이전 그 공동 지주 회사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 지주 회사가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11개 대학이 공동 출자해가지고 2014년 12월에 그 설립이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대주는 이런 엔젤 투자라든지 대경 ICA 엔젤 클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연구개발 특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는 작고요. 그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아니네. 근데 이제 11개 대학이 보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11개 나오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인가에부터 13년 초에 그 대경 지주회사를 만들자 하는 모임이 시작됐는데 제가 산단에 될 때까지 4월인가 됐는데 뭐 4차 모임을 갔더니 그때까지 서로 11개 대학이 산단장들이 딴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안 되겠더라고요. 각자 11개 대학의 목소리를 다 내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이걸 되는 방향으로 좀 이게 도와달라고 경상북도 잘 아는 그 담당 사무관이 부탁을 해서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자기 소리들 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이게 깨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깨는 바람을 제가 해버렸거든요. 깹시다 이거. 이렇게 해도 뭐 되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각 대학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깨자고 그랬더니 그 휴식 시간에 도 사무관하고 시 사무관이 와서 저를 붙여. 아니 교수님 잘 되라고 교수님 모셔왔는데 이런 소리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도하고 시는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 어떻게든 이거를 저 자식을 출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산단에 자 이게 지금 대구시 경상북도가 원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좀 이게 대학마다 문제가 있지만은 같이 일단 자식 낳아놓고 나서 다시 싸우시죠. 이게 잘 돼가지고 하여간 2014년 12월에 출범을 했고 저 영남대학의 지분이 제일 많은 관계로 현재는 이사장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요.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주회사의 직원이 한 6명 정도 현재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랩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건 이제 교육부에다가도 좀 저희들이 제안해 놨습니다. 교육부에서 산당단장한테 물어봐요. 추가로 산학협력 모델이나 산학협력 사업 같은 거를 좀 제안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아직 빛은 못 보고 있고요. 안 되면 저희 돈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마중물 프로젝트에서 산업부 과제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좀 일본 말이죠 이거. 순수 우리말인가? 그래서 일본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누가 장명한 거예요, 이거 근데? 차 회장인가? 그래서 이거 그다음 마중물은 저도 산업부 PD 할 때 마중물 프로젝트 심사도 해봤는데, 마중물 프로젝트가 하나 단점이 뭐냐면 액수도 작고요. 액수도 작고 그다음에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해서 산업부 R&D를 하면 3년 하지 않습니까? 3년 해가지고 컨소시엄 과제 하고 나면은 성공은 아닌데 조금 더 찔러주면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중물에 들어가는 게 99%의 노력보다도 1%의 노력이 더 힘든 게 마중물인데 사업화 하려면은.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는 돈 조금 주고 나서 이제 한 2, 3억 주나 그러고 주고 나서 실질적인 마중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냈던 게 뭐냐면 거기다 앞에다가 시나브로를 붙여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금처럼 이제 한 번 2, 3억 찔러주고 마중물 줬으니까 지금 펌프질 한 번 하면 올라온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펌프질 하려면 마중물을 넣어야지 이제 올라오는데 마중물 한 번 주고 이 펌프질 하면 올라온다가 아니고 이 마중물을 계속해서 조금 주는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돈만 찔러주지 말고 우리 TA로 조직이 붙어가지고 걔가 사업화 될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 그 개념입니다. 그게 신압으로 마중물 프로젝트인데 이걸 좀 교육부에다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좀 TA로 하고 연계해서 이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뜨면 저희 따올 생각으로 일단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아까 2013년도에 10억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단일 건수인데 3억 정액 기술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의 1.5%를 정상 기술로 받는 건을 하나 우리 기술이전 사업화센터가 해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은 화공과의 정우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학교 오신 지 한 4, 5년 되셨어요. 저보다 한 3년 먼저 오셨으니까 24년 되셨는데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원생도 없습니다. 대학원생 데리고 하면 가르쳐주고 하니까 처음에 대학원생 키우시다가 그다음에 또 새로 들어온 애들 또 교육시키고 또 뜰만하면 졸업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대학원생 한 명만 딱 뽑고 자기가 실험을 다 하십니다. 아침 9시에 딱 출근하시면은 강의 딱 할 때만 빼놓고 자기가 하루 종일 6시까지 실험을 해요. 그리고 학생은 딱 나오는 데이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창의적인 실험을 자기가 다 하는데 한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프로젝트에 따라서 막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그저 그냥 이 알루미늄 이것만 가지고 알루미늄 가지고 탄화 알루미늄도 해보고 무슨 알루미늄도 해보고 하다가
지라 알루미늄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지라 알루미늄이 요즘 그 LED 이런 거 방열 재료로 이게 각광을 뭐 자기는 이게 각광을 받을지도 모르고 20몇 년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예, 성형이 없습니다. 그냥 화학하시는 분이니까 그 재밌어가지고 그 메커니즘 밝히는 게 재밌어서 논문을 곧 쓰는 거예요. 조금 해서 메커니즘 밝히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니까 안 해보는 게 없는 겁니다. 한 20년을 하는 분을 봤으니까. 안 해본 게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뒤에 현재 이제 LED가 이렇게 뜰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LED가 뜨니까 열이 막 나오고 고출력 LED가 생기면 생길수록 열이 더 나니까 열을 빼주지 않으면 이제 LED가 금방 열화되고 죽는 거죠. 수명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그 LED 발광할 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빛이 나오지만 빛으로 가는 것보다 열로 나오는 게 더 많거든요. 열로 빼주지 않으면 LED가 발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을 빼주는지가 이제 굉장히 그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프라이스하고도 직결이 됐는데 기존에 일본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쿠야마사,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도쿠야마사 이런 데서 하는 게 탄소환원 지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알루미나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나 그 분말, 알루미나 분말을 카본 전극이라고 그래서 그래파이트 전극에 집어넣어 놓고 한 175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은 굉장히 고온이 돼가지고 여기 산소를 C가 뺏어와가지고 CO, 일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질소가 들어가서 기라가 되는 그 공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코스트가 엄청나겠죠. 특히 일본은 이제 이게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원전이 다 꺼졌잖아요. 일본의 원전이 52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개도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26개 있습니다. 딱 반 있거든요. 일본 원전이 52개가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지금 일본 경제 돌아가잖아요. 뭘로 돌리겠습니까? 급하니까 가스 발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그 전력 예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안 돌리든 석탄 발전소 돌렸지만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급한 대로 이제 LNG 가져와서 가스 복합 발전으로 좀 전기하다 보니까. 근데 전력 쪽에서 저 에너지 분야를 잘 아는데 이 전기 만들어 중에서 디젤 발전 말고는 제일 비싼 게 가스 발전인데 가스 발전을 하니까 그 전력 코스트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이렇게 1750도까지 올리려니까 이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 방열 재료의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LED 코스트를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정은식 교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던 연구가 뭐였냐면은 이거 왜 꼭 이거 써서 1750도까지 올려야 되냐. 저 온도를 떨어뜨리자 해서 자기가 이제 그 1400도 정도로 분말을 합성하는 그 공법을 이제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온도 한 350도면요. 이게 돈으로 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전기값이 비싼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허를 3건 내시고 이 저온 공정을 써서 시장을 봤더니 ALN 국내 시장만 한 3,700억 정도 뭐 이렇게 되는 해외 시장은 약 2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그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 국내에 그 JB를 우리 기술이전 사업센터가 붙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투자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양산 공정도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디 안산에 있는 회사인가? 인천에? 인천인가 있는 예, 인천에 있는 그 회사를 그 여기 L사 이거죠, 그죠? LTC인가? 이거를 코스닥 상장사죠, 그죠? 코스닥 상장사를 찾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TLO가 이걸 해냈습니다. TLO가 이걸 해내가지고 그 정우수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허 그 3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안산에서 상용화 지금 개발 공장 짓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개발은 이미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연구재단에서 평가하는 뭐 대학의 뭐 기술을 상용화한 그 우수 기술 1등으로 뽑혔습니다. 2014년도인가 뽑혀서 또 연구재단에서 2억인가 얼마를 또 연구비를 받았죠. 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생겼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저도 20년 동안 이거 한 개만 할 걸 괜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 재미있는 스토리는 그게 있습니다. 이걸 터트리니까
일본 도쿠야마사가요. 저기 들어가는 그 ALN 들어가면 순도가 좋은 그 알루미늄 그를 사서 써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순도 좋은 여기에 쓰는 거는 다 그 생산을 일본에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도쿠야마사가 이걸 죽이려고 그 일본 그 기업한테 팔지 말라고. 그래서 원료를 못 구해가지고 또 한 3개월 동안 대체 원료 구하느라고 사업이 시작됐. 그렇게 지금 시장이 큰지 일본 애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을 카피 못하니까 원료를 끊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될 길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빛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2013년 8월에 저희들이 기술 사업화성을 이제 해서 매칭을 이제 발굴하고 코스닥사를 선택을 해서 이제 JV 형태로 R&D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현재 사업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기술 상용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기술인 게 투자비가 크지 않대요. 요게 이 알루미늄 조그마한 그 입자 가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LED 패키지에 들어간 양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억 정도 투자하면은 대기업이 할 만한 비즈니스는 또 못 되나 봐요.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그래서 기술을 보호하기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습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2013년 7월부터 쭉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에 저희들이 설립 인가를 했고요. 지금 대표이사하고 총 6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아마 우리 꽃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런 걸 연합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여러 대학에 모여서 하는 연합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전국의 연합지주회사가 지금 그 전북에 하나 있고요, 강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경에 하나 있는데, 그 지주회사의 참여 대학 숫자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그 연합지주회사는 3개, 4개가 맥시멈이 저희 11개 대학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낸 자본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4억 정도인데, 이제 경북도하고 대구시에서 이제 약속한 게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지주회사를 꾸려나갈 계획이고, 여기 참여한 대학생의 리스트가 저희 영남대학이 이제 이사단교고요.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호공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 경주 동국대, 동양대, 안동대 이렇게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자회사 설립이 한창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2개의 그 자회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자회사 지금 현재 설립 숫자가 5개가 돼 있죠, 아마. 4개인가요? 4개고, 현재 그 중에서 우리 대학이 내놓은 게 지금 2개가 있고, 안동대학이 하나 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계명대학이 하나, 금호공대하고 계명대학 하나 내놓고. 올해 저희들이 그 지주회사 1천여대 목표가 총 지주회사 설립 5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는 아마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랑 제가 강의하는 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북 테크노파크의 유종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교수님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지금 제가 청년 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도에서 시니어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연구원 창업, 교수 창업 이런 게 그다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직무 발명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이 연구원 창업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저조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이게 좀 눈높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때 지금 벤처붐이 요번에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때 벤처붐이 한참 불었을 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청년 창업 붐을 확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용불량차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기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오게닉 LED라고 그래서 그 OLED 분야에서 OLED 분야의 창업 1호였습니다. 3년 제가 그 실제 그 창업해가지고 운영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3년 하다가 결국 제자한테 넘겨주고 전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업으로 이렇게 사업할 사람은 할 만한데 예, 연구원이라든지 자기 그 어떤 자기 업무가 있으면서 하기에는 전문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업할 제자한테 넘겨주고 나는 아유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그렇다고 교수직까지 관둬가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때부터 한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흘려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창업하는 그 우리 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원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10년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눈높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걸 많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 YTLO가 그쪽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아까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대학의 그 자원은요. 그 대학은 직원도 없고요. 대학원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직원도 없고 총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TLO 사업을 연구재단이 주면서 전국에 몇 개 대학 대상으로 줬어요? 30개 대학의 총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50억. 30개 대학으로 30개 대학의 TLO 지원 사업을 벌리면서 총 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 한 명 뽑으면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이 그것도 처음 한 거예요. 50억 푼 것도. 근데 그 가지고 어느 산단이 그 1억 받으려고 직원, 전담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색은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구자한테 갈 때까지 눈높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총탄이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과 총알 직원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지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겠나 보고 두 번째 오늘 지주회사 회의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분들이 미션이 뭐냐면은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평가와 감사를 받는데 건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좋은 거를 만들어내면 점수가 별로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 대구 연구개발 특구가 1년에 자회사 설립을 15건을 해라. 그러면은 15건 건수를 맞추면은 평가를 잘 받고 본부장님은 승진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예를 들어 15개의 시통차는 자회사를 설립한 것보다 정말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는 한두 개를 잘해야지 점수를 잘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 자기 본부장 하는 동안에 기간은 짧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건데요. 기술 지주 여기에 경북대학교는 그래요. 오늘 아마 회의 가면은 또 대구시 공무원이 또 저한테 그 얘기 할 텐데요. 경북대학이 아까 2013년에 저희 논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경북대학은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포항공대가 이미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이 경북대 지주회사를 먼저 설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늦게 우리가 11개 대학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늦게 설립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경북대학한테 그대로 다 지분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 지주회사 문 닫고 우리 쪽으로 같이 들어오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총장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릴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산단장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 내릴 수 있고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경북대 그 운영진이 총장님도 들어오시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두 개가 머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그걸 또 대구시도 원해요. 그래서 이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제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또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현물로 아까 기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기술을 이제 자본금화하셔서 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매기셨나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주회사 설립할 때 자본 출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뭐 기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기술성 평가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올리게 돼 있지. 마음대로 우리가 뭐 1억, 2억 이렇게 못 올립니다. 그 인정받은 것만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님. 저는 좀 다른 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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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 그 산단에 좀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산단 직원이 한 50명. 저희 산단 본부에 한 50명 되고요. 전체 산단 산하 직원은 한 140명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여러모로 좀 네. 하려면 좀 자체 역량이 네. 고도화 돼야 되고.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그 산단 자체에서 그 직원들 전문 직원들도 있고 네. 할 텐데 네. 어떤 그런 기본 교육 시스템들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 그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가 경산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북에 속하지만 대구 혁신도시하고도 네. 같고 예, 예. 또 물론 김천 혁신도시도 있고요. 네. 이 그 산단 차원에서 네. 혁신도시 그 이전해 온 기관들하고 네. 그 협업 활동은 어떤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게 좀 아유, 저 비밀 보따리를 다 풀라고 그러시네요. 그거 저기 혁신 기관들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발빠르게 가서 총장님 모시고 가서 여기 와 있는 그 메이저 기관들하고는 다 MOU를 맺었고요. 대표적인 기관들이 가스공사, 산단공, 그래서 상기평, 애기평은 이제 중립기관이니까 저희들이 학교 대상으로 MOU를 맺을 수 없어서 모든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 특구 뭐 등등 해가지고 MOU를 다 맺어놓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제 그 기관들하고 교수님 개인 이런 거 말고요. 기관 대 기관에 그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저기 신원건 교수님 계신데 상기평에 오래 계셨는데요. 제가 좀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우리 산단에 우리 신원건 교수님을 올해 제가 빼들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육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을 미팅하는 자리에서 교육비에는 돈 아끼지 말아라. 대신 이제 뭐냐면 교육부 하는 걸 봤더니 뭐 영어 무슨 교육 들어다니고 무슨 예절 교육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교육 받는 게 인사평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1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다 결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단하지 말아라. 이게 복지 차원에 도와줘라. 영어 뭐 끝나고 영어 공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다 됐는데 평가에서는 100%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절 교육이나 이런 영어 배우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 돈은 지원해 줘라. 그러나 평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전문 교육만 평가에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럼 전문 교육 메뉴를 좀 모르잖아요. 우리 산단이 한 번도 그걸 안 해봤지 않습니까? 연구 행정만 하다 보니까. 전국 산단장 협의회에서 하는 뭐 이런 KIRD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연구 관리자 교육은 또 연구재단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생산성 본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 메뉴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업무에 예를 들어 기획 그 담당자면 기획 관련 교육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것만 이제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바꿨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번 저희 산단 생기고 처음으로 정규직들 지금 전국에 11명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이제 계약직 포함해서 한 50명 되는데 정규직 19명에 대해서 처음 승진 평가가 있었습니다. 3년 돼가 이제 대리 승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교육 잘못 받은 친구가 승진에 탈락이 됐습니다. 총 10명 중에서 6명이 승진하고 4명이 탈락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결국은 교육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동안에 이제 교육 보내려고 그러면 팀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업무 때문에 못 보낸다고.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순번을 정해서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산단의 미래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 이제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이 교육이 그냥 그 전문 지식을 배우는 교육도 좋지만은 자기 주변에 업무하면서 생기는 그 혁신 활동 그거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은 완전히 제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민간 기업에도 한 10년 있었습니다만 민간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전문 교육도 하지만 혁신 활동 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보수 교육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혁신 활동을 또 3% 가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 활동을 교육을 받고 그걸 자기 업무 개선 프로세스에 성과로 증빙을 하면은
3% 가점인데 3% 가점이 승진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활동 잘하는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나 시작한 게 마침 저기 우리 저 이동훈 선생이 산단에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 트리즈 A 트리플 플러스 트리즈 3레벨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10월 20일, 21일 1박 2일로 트리즈 1단계 근데 그냥 교육받는 거 말고 이제 자격증 따는 단계를 해서 다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주고 자격증 따는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교육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혹시 상기평에 그런 좋은 교육 있으면 저희도 이제 네네.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이라고 해서요. 예. 이게 예전 되게 이제 상단은 KIR 때 예, 예, 전체적으로 해방 매제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한 3, 4년 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재 우리 대구 본원에 그 교육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 서울에 또 교육장이 있고 예. 그리고 창원 그리고 네. 광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대상은 이제 일반 기업체 예, 예. 또는 대학이나 또 산단, 일반 직원들 예. 그 이공계뿐만 아니라 이군 사회계에도 다 포함을 해서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한 3박 4일 교육을 받아요. 예, 예, 예. 초보자 과정은. 예. 이제 KIR 때하고 좀 다른 점은 그쪽은 전부 다 그 대부분이 외래 강사를 씁니다. 강사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론 중심으로 가야 그렇지. 확률이 많은데 실전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케이트는 주로 그 저희 실무하는 직원들이 예. 담당자들이 예, 예, 예. 직원들이 실무하고 겸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 가고 있죠. 일부는 좀 가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여간 그 KT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은 저희 적극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보내요. 가까우니까 뭐 더 좋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이 단장님 또 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가장 그 마지막 편에 나오던 정우식 교수님 예, 예, 예. 올해 연간 20년 동안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피해로 성공한 것 중에 예, 이게 작동 시스템이죠, 그죠? 예, 예. 서로 간에 그 나왔을 그 거리를 해가는 중인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뭘 창업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예. 우리 아까 정우식 교수님처럼 막 즐겨서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기업가들한테는 기업가 정신이 계신다 이런 게또 대단지 그런 게 보이면 막 자기가 기업 사과하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한 매개자입니다. 예. 아까 이제 기술 지주 회사라든가 예. 대학 상담 예. 어떻게 보면 저 TP도 예. 좀 한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매개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의 그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씀. 그 중에 특히 아까 이제 11개 대학 밑에 공동 예. 그 기술 지주 회사도 있고 또 대학의 상단은 또 좀 예. 성격이 다르잖아요. 틀 많이 틀리. 그래서 예. TP 같은 예.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 간의 관계를 특히 이제 아까 기술 지주가 직접 설립을 하시고 하는데 예. 그 기술 지주회사하고 대학의 상단 또 오늘 여기 계시는 TP 이런데 이런 관계성에서 아까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뭔가요? 기업을 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이란 이 고민하신 것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게 접근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윤 단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까 왜 특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특구의 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평가 잘 받으려면 건수를 채워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해 놓고 나니까 설립할 때 제가 그 반대 의견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던질 때 왜 지주회사 설립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냐면은 지주회사 설립하게 되면은 기술을 일단 다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주인이 일단 지주회사가 되고 그 성과를 이제 대학에 나눠주는, 그 대학은 이제 배당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지주회사가 소유를 하는 입장이 되는데 우리 대학에 있는 TA로는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 TA로하고 당장 지주회사는 충돌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TA로 입장에서는 직접 이거를 돈을 얼마라도 벌어들여가지고 산단의 수입을 잡아야지 산단도
먹고 살고 또 본인도 기여자 보상이 되는 인센티브가 들어오는데 이 기술을 그냥 지주회사에 줘버리면은 얘가 언제 빚을 봐가지고 대박이 난다고 그러지만은 대박 나는 건 나는 모를 파고 대박 나려면 5년, 10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고 그럼 제일 좋은 기술을 사실 지주회사에 내놔야 그게 꽃을 펴서 대박이 터질 텐데 각 대학의 TLO들은 중급 이하를 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실적과 자기의 지금 인컴하고 직접 연관되는데 내 인컴이 보이는 A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싶어 하지 이거를 남 줘가지고 남을 통해서 성과 온 걸 내가 한 5년, 10년 기다렸다가 이거를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TP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오늘 사실 회의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TLO하고 지금 지주회사를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 주체들이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지주회사 대표이사 보면은 지주회사 대표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LO를 압박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2, 3일 있다 보면 차 계장이 제 방에 쭉 쫓아옵니다. 저거 지주회사 저거 못 살겠다고 저걸 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차 계장한테 이게 얘기 안 했지 내가 차 계장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받으라고 그래요. 받으라. TLO가 TLO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한쪽에는 압박하라고 한쪽엔 받으라고 그래놓고 제가 뭘 기대하냐면은 그 쌍방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지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 자기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다 보면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 촉진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자꾸 만나주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조금 양보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꽃이 피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질문했어요. 답이 없는 걸 질문했어요.